오늘은 조우인의 자도사라고 하는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흔히 고전은 그래요. 그죠? 남녀관계에 의탁하여 읊은 시로 제목 자도사는 스스로를 애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작가가 광해군 때 시를 잘못 지어가지고 화를 입는 거. 옛날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년간 감옥살이 하면서 죽을 것을 예상하고 쓴 작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작가가 광해군 때 처음 벼슬 받은 일, 그 다음에 함경도 경성판관으로 내려간 일, 다시 내직으로 들어왔다가 무고를 입어 감옥살이를 하기까지의 일들을 한 선녀와 옥황상제의 관계에 비유하여 암시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날의 처세를 회고하고 후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은 후라도 결백과 충정을 증명하려고 한다. 특히나 요 대목 있죠. 요 대목 때문에 정철의 사미인곡과 많이 비교되곤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원래 시를 설명할 때는 본문을 한번 쫙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절구절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러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바로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작품은 가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이에요. 서사, 본사, 결사. 내용은 일단 서사, 본사, 결사의 단계로 끊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양한 일편단심 하늘께 타나시니 뭐야? 타나시는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임형한 일편단심 하늘에게서 내지는 하늘에게서 하늘에서 타나시니 타고났으니 타다와 나다네요. 그죠? 한마디로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생결연이요. 삼생결연, 삼생의 인연이요. 이때 말하는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 현생, 후생. 즉 삼생은 뭐야? 전생, 현생, 후생을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요. 지은 마음, 만든 마음, 내지는 꾸민 마음, 아니로다. 한마디로 천성이다. 내가 타고난 성품이다. 임양한 일편단심은 내가 의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한마디로 임과의 인연이 천생연분임을 드러내고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 얼굴 내가 못 보니 내 얼굴 이때 얼굴은 외모죠. 내 못 보니 내가 못 보니 보암직다 하겠느냐마는 자 내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왜? 그래 뭐 거울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 내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안 예쁜지 그거를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보기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하겠느냐마는 민낯이 맨 얼굴이 밉거든 곱든지 밉든지 삼긴 대로 지녀 있어. 이때 삼기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다 또는 만들다 내지는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내지는 태어난 대로 본성대로 지내서 이렇게 되죠. 연지나 백분도 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화장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메이크업 하거나 성형수술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야. 그냥 맨 얼굴이야. 그죠? 그래서 연지도 바른 적이 없고 백분도 쓴 적이 없어요. 연지는 연지곤지 할 때 그 연지죠? 자, 백분이라고 하는 건 하얀 화장품이에요. 쓸 줄도 모르거든. 호치단순 하얀 이와 붉은 입술을 두었다 하리까 지녔노라 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을 본 적도 없어서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잘 몰라.
그 다음에 나는 늘 맨 얼굴대로 다녔어. 화장품 같은 것도 쓴 적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연지백분이라든가 호치단순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렇죠.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그리고 겸손의 표현도 나타나고 있네요. 이 님 만나뵈어 섬길 일을 생각하니 이때 님을 만나서 그 님을 섬길 일을 생각하니 홍안을 믿자 하니 성색이 몇이며 조물이 다시 하니 괸줄 어이 깊이랄고 홍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인의 어떤 젊고 고운 얼굴을 믿자 하니 내가 내 얼굴을 내세우고자 하니 고운 얼굴이 성색, 이때 색이 색깔이죠. 고운 얼굴이 도대체 얼마이며 많은 사람들이 또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조물주가 시기가 아니 시기가 많으니 시기심이 많으니 시기하니 임께서 사랑할 줄을 어이 기약하겠는가. 기약하기가 어려워. 즉 내가 님을 만나서 님을 섬길 일을 생각했어. 나는 내가 님을 만나가지고 님을 섬기고 모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외모를 가지고 내세우면 아마 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믿고자 하니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 참 많아. 그러니 내 얼굴은 내세울 만한 게 아니야. 또 더군다나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 그래서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지 아닐지 그걸 확신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내가 님과 헤어지게 된 것은 젊고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인들 또는 조물주의 시기심, 이 조물주의 시기에 의해서 임과 이별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서사에서 노래하고 싶은 것은 임에 대한 일편단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서사의 어떤 기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거죠. 임향한 일편단심 하늘께 탄하시니 연지백분 쓸 줄 모르거든 호치단순 두었노라 하리까. 자, 결국 화자의 기본 마인드는 뭡니까? 그렇죠. 일편단심이죠. 즉 화자는 임과 인연을 맺고 일생을 섬기고자 하는 젊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을 꾸밀 줄 모르기에 한마디로 연지백분 쓸 줄 모르기에 스스로 아름답고 추함을 판단하긴 좀 애매하지만 님량한 일편단심만은 하늘에서 타고났다. 하늘께 탄하시니 자부하는 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임 만나보아 섬길 일을 생각하니 홍안이를 믿지 아니 성식이 몇 더지며 자, 조물이 다시 하니 괸줄 어이 깊이라리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물이 시기하여 임과의 사랑을 기필할 수 없다는 마지막 행에서 이 작품의 결말 또는 분위기가 암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해제할 때 이 작품이 삼위인곡과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했는데 정철 삼위인곡과 비교한다면 이런 거죠. 자, 임양한 일편단심 하늘께 타고나시니 삼생결연이요 지은 마음 아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삼위인곡에 이 몸에 태어날 때 임을 쫓아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을 모를 일인가와 비교가 되고 있다. 서로 연결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삼인국에 연지분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까? 연지분 백분도 쓸 줄 모르거든 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이 부분은 연지분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 고의할까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조물의 시기를 받아 임의 사랑을 잃어버려 자탄을 통해 버림받은 신세의 가련함을 암시하고 있다.
처음에 벼슬에 나갔으나 간신배들의 참소와 모함으로 임금에게 버림받게 된 이 작품의 핵심적 사건을 살짝 보여주는 이 부분이 바로 삼위인국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로 달려볼까요? 방년 15에 배운 일 전혀 없어. 자, 여기서 말하는 방년이라는 단어,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 그 중에서도 20살 전후의 꽃다운 나이에 쓰는 말입니다. 즉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고요. 젊은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방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15에 15살에 배운 일이 전혀 없어 부상견사를 은하에 씌어내니 원앙기상에 봉황문 놓았자니 내 손에 나는 제조 용타야 할까마는. 자,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해가 뜨는 곳이에요. 저 동해바다에 해가 뜨는 곳으로 전설상에서는 거기가 신성한 나무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견사라고 하는 것은 명주실입니다. 은하는 은하수고요. 그러니까 동해바다 신성한 나무가 있는 곳의 명주실을 은합물에 씻어내어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원앙새가 그려져 있는 배틀에, 원래 이 원앙이라고 하는 게 부부의 어떤 애정,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면 조금 더 낫겠죠? 어쨌거나 간에 원앙의 배틀 위에 봉황문이라고 하는 건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 무늬, 봉황무늬를 놓았자니 한마디로 술을 놓으니 내 손에 생긴 제주, 즉 어떤 제주? 그렇죠. 봉황무늬를 짜는 제주, 한마디로 바느질 솜씨가 용하다고 하겠느냐마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일종의 겸손의 표현을 통해서 임을 위한 옷을 짓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라 지어내면, 마름질이에요. 마름질로 지어내면 제궁에 끓이려니. 제궁할 때 제자가 이게 제왕 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몸 내지는 임금의 몸을 감쌀 정도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면 잘 만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황제의 몸을 감싸는 옷, 임금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임의 신분이 뭐다? 그렇죠. 임금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님은 모르셔도 나는 님을 믿었어요. 임에 대한 믿음이죠. 조만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니. 조만간, 곧 머지않아 이런 뜻이고요. 가자는 이거는 좋을 가자, 아름다울 가자예요. 기자는 어떤 기간 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좋은 시절, 즉 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네요. 님에게 바칠 옷을 만들어 놓고 님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린 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다림. 향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향기가 나는 규방, 여성이 거처하는 방이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라고 보고요.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가는구나. 한마디로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유법이 드러나고 있다. 물 흐르듯이니까요. 그래서 세월을 물 흐르듯이라고 표현해서 추상적 대상의 사물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이 엄마치며 이내 몸 어이할꼬. 인생이 얼마이고 이내 몸은 어이할 것인가. 임에 대한 그리움. 주렴을 손수 걷고 어깨를 걸어 내려가. 그러니까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거야. 공간의 이동이죠. 온 심처, 오색 구름이 있는 깊은 곳. 한마디로 님이 있는 공간일 거야. 그죠?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리움.
무합운창이 천리말리 가려져 있구나. 무합운창? 이건 또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안개와 구름이 서린 창과 문으로 어떤 서재나 서재의 창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재나 서재의 창문이니까 님과 내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안개와 구름이 마치 창문처럼. 됐습니까? 천리말리 가려져 있구나. 이때 천리말리는 화자가 직접 줄자로 재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임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어쨌거나 간에 인연이 없지 않아. 그렇지만 인연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야. 있기는 있어. 그래서 하늘이 오라고 하시네. 컴온 베이비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기다림 속에서 신나 안 신나? 신나죠. 그래서 일척청란으로 일척한쌍에 뭐가 됐어? 청란. 푸른 난새가 되어 청란이라고 하는 건 전설 속의 새. 광안궁으로 날아 올라가니 광안궁? 이거 송민국, 사민국에 나오지 않나? 그렇죠. 옥황상제의 공간이죠. 광안루 기억나요? 그렇죠. 임의 공간이고요. 올라갔다는 걸 보니까 결국 뭡니까? 상승의 이미지면서 그 다음에 관직에 등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 못하던 못 뵈던 임의 첫낯을 잠깐 뵈니 내 님이 이뿐인가 반갑기가 가을할까 견줄까 가늠하겠는가 그 이 반가움 내지는 이 기쁨을 무엇에 비교하겠는가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기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을하게 할까 했으니까 서리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벼슬에 처음 올랐을 때 작가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일척청란이 돼서 광안궁으로 날아올라 님을 만난 것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는 본사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완. 자, 주요 내용은요. 부상견사를 은하에 씌어내어 원앙기상의 봉황루에 놓았자니 말라지면 제궁으로 끄려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견사는 뭘 의미한다? 그렇죠. 명주실이죠. 그 다음에 원앙과 그 다음에 봉황새 무늬가 있는 옷을 만들고자 하는 바느질을 하는 상황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 화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자신은 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요거죠. 님은 모르셔도 나는 님을 믿어 조만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향기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간다. 자, 이유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간다고 표현해서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리움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연이 없잖아 하늘이 오라신가 일척청란으로 광안궁에 날아올라 듣고 못 뵈던 님 첫낯을 잠깐 보니 내 님이 이뿐이라 반갑기 가을할까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은 엇마침에 이내 몸은 어이할꼬 해서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며 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다가 한 마리 푸른 난새가 되어 광안궁에 날아올라서 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워하던 여인의 몸으로 임을 만나던 것이 아니라 새로 변신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임을 먼 발치나마 보게 된 거죠. 왜? 잠깐 뵀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난새로라도 환생할 수 있다는 지극한 그리움의 표현을 나타낸 것이고 결국은 잠깐 얼굴 보고 함경도 경성판관으로 내려가 있을 때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본사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말이 버벅 그래요. 왜? 이게 고전 시가가 좀 길어. 힘들어.
이리 배웠고 다시 뵐래 생각하니 왜 이제는 판관으로 내려가니까 삼천 분대는 묘모에 매셔시며 육공서녀는 좌우에 버려시니 수습한 잔장을 어디가 발을 베며 선한 태도를 눌다려 자랑할꼬. 자, 이리 뵙고 잠깐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하니 나중에 또 만날 일을 생각하니 3,000명 뒤따 많어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분대가 있어. 3,000개의 분대는 분은 분가루 화장품이야. 한마디로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이 3,000명이야.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이 3,000명이야. 즉 나의 경쟁자가 3,000명이야. 도묘라고 하는 것은 조모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어. 누구를? 님을. 육궁이 선현이야. 육궁선현. 자, 좌우에 쫙 펼쳐져 있어. 육궁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중에 있었던 황후의 궁전 6개의 궁전이에요. 그 다음에 후궁들의 5개의 궁실 육궁이에요. 황후 1명과 그 다음에 후궁 5개. 그래서 육궁이 쫙 깔려 있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좌우에 펼쳐져 있어. 엄청나죠? 그죠? 결국은 님을 모시고 있는 수많은 미인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잔뜩 깔려 있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으니, 쫙 벌려져 있으니 수습한 수줍은 잔장을, 잔은 쪼가리야. 잔당할 때 몇 안 남은 거야. 장은 화장품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단장을 하지 않고는 어디를 가 발을 베며 자랑하며 서먹서먹한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눌다려 누구에게 자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습한 잔장은 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고요. 서먹서먹하게 너 누구니? 너 요번에 새로 온 애니? 라고 하는 이 태도는 임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첫 만남하고 난 다음에 님이 나를 그렇게 썩 그다지 많이 반가워하거나 많이 사랑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즉 임을 그리워하는 수수하고 서먹한 화자의 모습과 이제 막 등용한 작가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미 임을 모시고 있는 수많은 미인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막 등용한, 그 다음에 임과는 서먹서먹한 처지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비함으로써 둘 사이에서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 내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간 홍루 자 붉은 눈물이죠. 붉은 눈물인데 이때 붉은 눈물은 결국 피눈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취수라고 하는 건 옷소매예요. 베스스며 훔치며 결국 이제는 함경도 판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임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고요. 옥경을 여의 없고 옥경 천상의 공간이고요. 임의 공간 수도를 여의 없고 여의고 떠나고 하계로 내려오니 하계가 어디야? 그렇죠. 화자의 공간 지상의 공간이죠. 내려왔다는 것을 보니까 뭡니까?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함경도 외직으로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과 헤어져서 내려온 거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치 3인곡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마찬가지로 정철의 3인곡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인생 방명이 임과 헤어진 나의 인간 팔자가 더러워. 이대도록 삼길 싣고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생겼는가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의문형 종결어민을 사용한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명론적 태도 공규 10년의 처경을 버들 삼고 아해온 뜰에 혼잣말쌈 해온 말이 님은 내님이라 나를 어이 바리신고 생각시면 기한이 어여쁜가 요 단어는 내가 안다. 그죠? 자, 공규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규방, 여자가 있는 방으로 소위 말하는 독수공방 10년에 약간 뻥이 좀 있다.
내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밖에 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척영은 외따로 있는 물건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뚝 떨어져 있잖아. 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무엇에다 이제는 뭐야, 아이고,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벗을 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뭐예요? 자, 독수공방하며 10년 동안 자신의 그림자를 벗으로 삼고 아에온 아무도 없는 뜰에 혼잣말 하는 것이 님은 내 님이라 나를 어이 버리셨는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혼잣말이니까 큰 따옴표를 칠까요? 그렇죠. 큰 따옴표를 칠까요? 대화는 아니에요. 자, 님은 내 님인데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는가? 한마디로 임에 대한 원망이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이죠. 생각해보면 그것 아니 불쌍한가 어여쁜가 일종의 서리법이고요. 자, 여기서 어여쁘다 이거 많이 외웠을 텐데 그죠? 불쌍하다 가엾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큰 따옴표가 딱 떨어질 것 같네요. 결국 여기는 뭡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령심을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자, 령심이라는 건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뭐 요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좋은 때 돌아오면, 좋은 때 어떤 때 님과 만났을 때 돌아오면 님을 볼까 하였더니, 볼까 배울까 만날까 하였더니 해다 기본형은 해다는 뭐다? 헤아리다 내지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였더니 화자의 뭡니까? 그렇죠. 기대감. 과연 내 님이 전혀 아니 버리실세. 전혀 아니 버리시니 한마디로 나를 찾아줬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 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뭐해? 만족하겠죠. 삼천약수의 청더사리가 건나오니. 자, 이때 약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설 속에 나오는 건데요. 자, 중국의 어떤 서쪽에 있는 강이래요. 거기는 부력이 없대. 부력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가라앉아. 심지어는 먼지도 가라앉아.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 내지는 건너기 힘든 곳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청조사라고 하는데 청조는요 파랑새예요. 파랑새의 사신? 근데 우리가 파랑새는 흔히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렇죠. 좋은 소식 내지는 어떤 연락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편지를 가져오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건너기 힘든 이런 장애물이 가득 있는 약수, 삼천의 약수를 청조사가 건너와요. 그럼 해피한 설명, 안 해피한 소식, 해피한 소식이 오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는 화자가 만족하는 이유죠. 그리고 화자가 님이 자신을 전혀 아니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뿅 이렇게 되죠. 님의 소식을 반가이 듣관재고 들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2. 한마디로 삼천리 약수의 청조사에게 자 임의 소식을 들음. 자 본사2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자 옥경을 여의고 하계에 내려왔어요. 이별한 거죠. 인생 방명이 이대도록 섬기실고 라고 해요. 자 그 이유는 앞에 있기는 해요. 뭡니까? 그랬더니 광안궁에서 임을 모시고 있는 고운 여인들과는 달리 단장을 하지 못한 수습한 잔장을 하고 있죠. 그죠? 얼굴로 옥경의 임과 헤어집니다. 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서한 태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나의 신세가 어때요? 방명하다라고 인생 방명이다라고 자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규 10년에 님은 내 님이라 나를 어이 버리셨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연 내 님이 전혀 아니 버리셨구나. 삼천약수의 청조사가 건너오니 님의 소식을 반가이 들었구나. 한마디로 독수공방 10년 외로운 그림자를 벗삼아 나를 버리신 님을 그리워하며 다시 뵙기를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조사가 임의 소식을 전해주었으니 그 얼마나 즐거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외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경성판사로 있다가 내직으로 올라갈 때
조정으로 올라갈 때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사로 넘어갈까요? No. 본사뜨리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단연 허튼 머리 트리티어 집어꼽고 쌍검 제엄을 분때도 아니밀어 먼 길 뭐다 않냐 허이허이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을 보듯 마듯 하야이셔. 꿈꾸듯 세움은 어이하여 한단 말고 헐 이건 또 뭐야. 단연 오래년 여러 해 많은 해 허튼 머리 흩어진 머리죠. 왜 흩어진 머리야? 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산 거야 그동안. 그러다가 대강 틀어서 뭐 했어요? 이제 집어 꽂았어요. 이거 꽃핀 꽂고 실핀 꽂고 막 한 거야. 쌍검은 양볼이에요. 양볼에 재은이라고 하는 건 흔적이야. 흔적은 흔적인데 어떤 흔적이냐? 울던 흔적, 즉 눈물 자국을 분때도 아니밀어. 분때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 한마디로 화장한 미인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자 분때도 아니밀어 그랬으니까 화장도 하지 않고 이런 거야. 님이 오라고 했거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막 달리는 거야. 그치? 멀길 뭐다 안 하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공간의 이동이죠. 그죠? 들어왔어. 어디로 들어왔어? 옥경으로 들어온 거죠. 공간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허위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예요. 의태어로 1번이 되겠죠. 그죠? 막 정신없이 들어왔다는 거야. 즉 이 부분은 님의 부름을 듣고 반가워하는 모양이고 행동 묘사를 통해서 사실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던 얼굴을 보듯 마듯 하는구나. 누가? 님이. 그죠? 님이 나를 보듯 마듯 하는구나. 이건 예상했던 반응이야?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야?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야. 그렇다면 님이 나를 왜 불렀던 거야 도대체? 부르기는 불렀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샬랑샬랑 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다시 나를 모함한 거야. 그래서 숨꾸준, 심술구준, 새옴이라고 하는 건 시샘이에요. 화자에 대한 모함이겠죠. 어이하여 한단 말인가. 첩이를 짜내야 패금을 맹간한 듯 옥상의 청승이 온갖 험을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그지가히 없거니와 천일이 자상하니 님이 짐작 아니실까. 자, 요 부분 특히나 요 슬라이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용이 들어가거든요. 화살표 별표가 잘 안 나오네. 이따가 여기다 아이콘으로 이모티콘 넣어야겠다. 첩이를 짜내어 패금을 맹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시경의 구절이에요.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건데 어떤 억지로 모함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옥상 청승이라고 했는데 옥상은 옥돌 위에요. 옥돌 위에 청승은 쉬파리. 파리떼, 푸른 파리떼예요. 즉 화자를 모함하는 존재들이 온갖 허물, 모함을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가 그지 끝이 없거니와. 이건 진짜 죄야? 아니지, 모함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자책이에요. 천일, 자상하니, 재상이죠, 재상. 천일이 재상하니, 하늘에 해가 떠 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 해는 임금을 상징하겠죠. 임금을 상징하고 화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존재예요. 그러니까 님이 아니 짐작하실까? 자, 짐작하실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요 구절만 일단 간단하게 요것만 천일만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부분들 잠깐 살펴볼까요? 봅시다. 첩이를 짜내어 패금을 맹간한다. 요거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시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책이 있어요. 시경 300수면은 뭐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구절도 있을 정도로 여러 시들을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요런 구절이 있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이건 해자. 컨닝할까요? 처해, 비해,
성식폐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요 구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 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체가 나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는 살짝 이쁜 모양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패는요 물총의 개충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간에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예쁜 조개 껍데기 정도로 이해할까요? 그렇죠? 예쁜 조개 껍데기 정도로 이해합시다. 근데 예쁜 조개 껍데기가 마치 뭐야? 비단과 같대요. 그러니까 예쁜 조개 껍데기는 조개 껍데기인 거야. 비단은 비단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예쁜 조개 껍데기는 조개 껍데기고 비단은 비단인 거야.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야. 그런데 예쁜 조개 껍데기를 살살 문질러 가지고 뭐라고? 비단이라고 속이는 거야. 한마디로 모함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모함을 해가지고서는 죄를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첩의를 짜내야 폐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허물은 또 뭐야? 그렇지. 문체가 난다는 게 작은 허물이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모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란 더디고 서른 뜻 니로려니 백년 인생의 인애님 만나보아 서해 맹산을 참말씀 믿었더니 그더디 무슨 일로 이 근원 그쳐두고 옷같은 얼굴을 외워두고 그리난고 글란 더디고 그렇게 더디고 너는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생각을 말하려고 하니 이르다 말하다요. 백년 인생에 인애님을 만났어. 백년 인생의 인애님 겨우겨우 만나서 서해맹산, 서는 맹세하다 할 때 세자예요. 맹은 맹세하다 맹자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와 산에 맹세하다. 자, 한마디로 산과 바다와 같이 영원 불변할 것이요 라고 맹세하는 것을 님께서 처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첫 말씀을 나는 뭐 했어? 믿었어. 군신지의죠? 그동안 그더디 무슨 일로 이 근원이 뭔데? 그렇죠. 서해 맹산이죠. 이 임의 맹세를 그쳐두고 옷 같은 얼굴을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그럼 이 옷 같은 얼굴이 화자야? 아니야. 옷 같은 얼굴은 님이야. 이 님을 외롭게 두고 홀로 두고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슬민던가 명박한 탓이란가? 니라면 목이 메고 생각거든 가슴 끔찍. 사랑이 실증이 났는가? 팔자가 거지같은 박복한 운명 탓이런가? 말하려고 하니 목이 메고, 이때 모기는 그 벌레 목이 아니야. 내 목이야, 목소리. 목이 메고 생각하니 가슴이 끔찍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생략이 된 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 실증난 임에 대한 원망과 실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 지척이 얼마나 가력간데 박행뉘랑은 꿈에도 아니 뵈며 소양 가관의 옛 듣던 소리로되 당산 국문을 닫고 아니 연단 말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국 장안 동북 쪽에 있던 궁전이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무제 때 진나라 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잃은 뒤에 살았던 곳, 한마디로 저 별궁 정도가 되겠어요. 장문이 지척이 얼마나 가렸길래 박행은 경박스러운 뉴랑 남봉 꿈은 꿈에도 아니 보이며 소양이라고 하는 건 한나라 때 지은 궁전이에요. 조비연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관은 가짜는 노래 가짜죠. 그죠? 노래소리는 예전에 듣던 소리인데 장신 국문을 닫고, 그러니까 뭐야? 장애물이죠. 일종의 장문이에요. 결국은 이 장문과 이 장신 국문은 둘 다 뭐라고 보면 돼? 그렇죠. 장애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연단 말인가. 자, 한나라 무제 때 진황후는 장문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장문이 가려져 있길래 자, 뭐 했어?
남봉꾼 님은 오지를 않았어. 꿈에도 보이지 않아. 한나라 때 무제 조비여는 노래를 불렀는데 국문을 닫고 열지를 않아. 결국은 뭡니까? 둘 다 밀려나서 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황제를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어때요? 오지를 않아. 마치 누구의 처지하고 비슷해. 그렇지. 화자의 처지하고 비슷해. 따라서 고사를 인용해서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꾸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풍상이 섞었다고 중방이 떨어지니 수총 황국은 늘 위하여 비었으며 건곤이 응패하여 삭풍이 되어보니 하늘 쬐다 한들 열을 차위 어이할꼬. 무슨 말이냐? 힘들어. 자, 풍상이라는 것은 바람풍자에다 서리상자예요. 그러니까는 바람과 서리가 막 섞어치니까 막 휩쓸리고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당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라고 합니다. 중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중자예요. 방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꽃이 떨어졌다는 거야. 이 풍상에 의해서 수많은 꽃, 나만 떨어진 게 아니네? 수많은 꽃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많은 신하들이 모함을 받아서 죽거나 유배를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총이니까 뭐야? 여러 무리의 황국은, 오케이? 누런 국가. 자, 여러 무리의 누런 국가들,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는 신하들은 누구를 위하여 피어 있으며, 응패하여, 건곤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이에요. 패하는 것은 말하면 엉키고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야? 당시 어지러운 정치 현실. 여기도 그렇고요. 삭풍이 심하게 부니, 겨울바람이 무진장 부니, 시련과 고난이 엄청 세니, 이렇게 되겠죠. 하루 쬐다 한들, 하루를 볕 쬐다 한들, 무엇을 쬐? 그렇죠. 볕을 쬐다 한들, 열흘 동안의 추위를, 한마디로 열흘 동안 바람이 불고 삭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힘든 거네. 어이할 것인가. 결국은 당시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함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거나 유배 가거나 아니면 꼴랑꼴랑하거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침을 빠내야 오색실로 꿰어놓고 님의 따신 옷을 깊고저 하였건만. 은침이라고 하는 건 바늘이겠네요. 그죠? 바늘인데 님을 위하여 쓰는 바늘이니까 은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미화법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는 생각해보니까 다시 한번 작가는 저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내려온 선녀죠? 적강이고요. 그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오색실을 꿰어놓고 님의 따딘 옷은 헤어진 옷을 깊고저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래도 님을 위한 정성이 있기는 있네. 그죠? 연군지정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천문구중? 구중궁궐 대궐문 한마디로 이미 있는 곳이죠.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의 심정을 님이 언제 살피실 것인가. 갈 길이 너무 멀어. 이 거리감이죠. 그래서 이때 아녀자는 화자가 될 거예요. 그죠? 화자의 심정을 언제 살피실 것인가 해가지고 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싶지만 전할 수가 없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네요. 궁음도 거의로다. 이때 궁음이라는 건 음력 섣달. 지나가니 양복이면 더디리. 양복이라고 하는 건 자, 볕 양자야. 햇볕이야. 햇볕이 돌아오면 늦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봄이 돌아오면 늦어. 이 님의 따스한 옷, 해진 옷을 다 기었어도 겨울이 지나기 전에 드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급해. 큰일 나. 빨리 해야 돼. 뭐 이런 거겠죠. 자반이니까 이건 깊은 밤이 거야. 지난 밤처럼 돌아오니 만호천문이 차대로 연다하되 만개의 호는 가옥, 집이에요. 천개의 문, 한마디로 모든 집, 모든 문, 집집마다 차례로
열리었는데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죠. 님을 맞이하는 어약을 굳게 잠가. 이때 어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자물쇠예요.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은 차례로 문을 열고서나 님을 맞이해요. 근데 화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문을 닫았대요. 자,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님이 찾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맞이하지 않겠다는 지조와 정제를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또는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 옥살이를 해왔던 작가의 억울함이 반영된 표현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다른 사람들은요 차례로 문을 열고 님을 맞이하고요. 나는요 자물쇠를 굳게 잠가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다른 사람과 화자의 뭐가 나타나고 있다.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시간이 지나갔나 봐요. 뜰가의 매화는 몇 봉우리가 피었는고. 자, 이거는 뭐야? 몰라. 봄이 된 것 같아. 따스한 것 같아. 근데 밖을 나간 적이 없으니 눈이 녹았는지 눈이 떴는지 매화가 피었는지 매화가 졌는지 그거를 모르는 모습이에요. 간장이 다 썩어 넋이조차 그쳤으니 천황 원루는 피대야 솟아나고 반벽청등한 빛이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만하면 매부나 하련만한 백일이 무정하니 복분의 빛을 쏜가. 간장이 다 썩어 넋이 사라졌으니 도대체 얼마나 썩었으면 천황 원루 천계로 행하는 원한의 눈물, 그러니까 천개로 행해? 천갈래로 흘러내리는 원망의 눈물이 피대야 솟아나고 한마디로 님에 대한 원망이죠. 반벽청등은 자 이건 뭐야? 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놓은 거예요. 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근데 빛조차 어두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나 봐. 그러니 어떤 나도 대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황금, 재물이라도 많으면 매부를 하겠다는 거야. 매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어떤 관심, 사랑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고 이건 뒤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결국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심정이 되겠죠. 백일이 무정하니 백일 밝은 해가 무정하니 복분 죄 없는 몸에 비치겠는가. 한마디로 억울함을 씻지 못한 원통함이에요. 여기까지 본사 3 주위의 모함으로 화자의 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무제 때 총애를 잃은 진황후가 황금 백금을 가지고 사마상여에게 글을 지어주도록 간청하여 다시 총애를 얻게 되었다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금상여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게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백일이 무정하니 복분의 빛을 쏜가. 자, 여기서 복분의 빛을 쏜가 라고 하는 건 억울함을 씻지 못했다 라는 의미인데 명심보감을 보면 강태공이 말하기를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엎어놓은 물동이 밑바닥까지는 비추지 못한다. 엎어놓은 물동이 밑바닥까지는 비추지 못하니까 뭐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3의 주요 내용을 본다면 어떤 숨꿈은 세움 때문에 나는 그님에게 버림을 받죠. 그래서 처비를 짜내어 폐금을 맹그는 듯 옥상청승이 온갖 허물을 지어내는 듯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가 그지어 가히 없다라고 해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걸 꿈꾸순 세움이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화자는 아름다운 무늬를 내어 폐금을 만들거나 하늘 위에 파리떼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다는 말로 모두 자신을 모함하는 간신들의 참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소들로 인해 자신의 몸에 무궁무진한 죄가 쌓이게 되었다고 노래하면서 하늘에가 떠 있으니 님은 짐작하시겠지만 결단코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그러한 서러운 뜻은 서의 맹산을 참말씀 믿었더니 옷같은 얼굴을 외워두고 그리는가 해가지고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님에게 서러운 뜻을 말합니다. 뭐라고? 서의 맹산하리라는 님의 참말씀을 믿었지만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생겨서 원하지 않는 이별이 되었다 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또 사랑이 슬미던가 풍상에 섞어타고 중방에 떨어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임은 유랑처럼 경박하지도 않고 소양궁의 음악처럼 여전하되 닫혀버린 장신궁의 문은 열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채로 있다거나 풍상이 몰아쳐 많은 꽃들이 떨어지고 건곤이 엉기며 북풍이 심하게 부니 해를 쬐다 한들 열을 추위를 어찌하겠느냐 등 탄식을 반복합니다. 특히나 풍상이 섞어치고 많은 꽃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통해 당시 정치적 상황은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선비들이 해를 입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음도 거의로다 양복이 더디면 어약을 굳게 잠가 눈 위에 서리는 자 간장이 다 썩어 넋이조차 그쳤으니 천양 원루를 피대어 솟아나고 반백청 등을 비치니 황금이 많으면 매분하련마나 백일이 무정하니 복분이 비칠 생가 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은 섣달 금음이 거의야. 그래서 양복이 되면 늦어 봄이 되면 늦는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조정과 정계의 혼탁함이 거의 끝나가지만 양복 즉 양이 회복될 때까지 가면 정계의 정화는 늦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망은 굳게 잠근 열쇠 눈 위에 설이 다 썩어버린 간장의 넋 청갈래의 원한의 눈물 반백천 등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금이 많으면 매분하련만한 백일이 무정하니 복분이 비칠 송가 라고는 구절을 통해서 황금이 많으면 금을 사서 글을 사서 사시총애를 얻겠지만 많은 해가 무정하니 복분을 비출 것인가에서는 더욱 절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길어서 쭉쭉쭉 읽었어요.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평생 쌓인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어 공교가 없고 말을 공교롭게 잘하는 법을 내가 몰라. 말재주가 없고 눈치를 몰라. 누가? 내가. 그래 눈치 없이 다녔어. 그래서 감옥살이한 이별의 원인이에요. 풀쳐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다시금 생각하니 진지의 처분을 이때 진지라고 하는 것은 진지가 아니라 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겠는가? 이건 다 어쩔 수가 없는 내 탓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눈치가 없고 말재주가 없었던 탓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처분이라는 거야. 일종의 운명론적 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창매월에 새 한숨 다시 듣고 은쟁을 나오며 원곡을 슬피타니 주연이 그쳐져 자규에 넋이 되어 야야 이화의 피눈물 우러내어 오경의 잔어를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사창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자는 방을 얘기해요. 거기에 매월이에요. 매월이니까 사창에 매와 달이 뜨니 라고 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이건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새 한숨은 가는 한숨을 짓고 은쟁, 아쟁입니다. 나오여 원곡, 원한의 노래, 원망의 노래를 타다는 건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슬피 연주하니.
자, 요 원망의 노래를 슬피 연주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탄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주연이 끊어져, 주연이 그쳐져, 주연이 끊어져. 주연이 뭐야? 검은 고줄이야. 검은 고줄이 끊어져. 그러면 노래를 해? 못해? 못해. 그러니 뭐해? 다시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접동새의 넋이 되어 결국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을 보여주며 밤마다 백꽃의 피눈물을 우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경은 시간이죠. 새벽 3시부터 5시래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잔월 금음달을 섞어서 님의 잠을 깨우리라. 님의 잠을 깨워? 결국 뭡니까 이건? 님은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하소연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님의 잠을 깬다는 건 님이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님이 자고 있으면 님은 지금 멍청한 거지. 그치?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리석은 님을 깨우치겠다는 신하로서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사는 결국 자신의 허물을 씻고 죽어서라도 임의 총명을 깨우고 싶다.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고 싶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우인의 자도사 전체 구절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사 정리만 해볼까요? 평생의 적근은 다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진제의 처분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즉 화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허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뭐야? 하늘의 처분이니 누구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귀에 넋이 되어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을 우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끊어진 임의 사랑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접동새의 혼이 되어 임의 잠을 깨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즉 죽어서라도 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가사고요. 유배가사이다. 그리고 정격가사이다. 연정적이고요. 한탄적이다.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 마지막 구절이죠. 전체 182구고요. 3단 구성이에요. 근데 본사가 3까지 있네. 좀 길어. 연군지정이고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특징 1을 보기 전에 일단은 자도사의 창작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도사의 창작 배경.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광해군 13년부터 광해군 15년 사이 그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다. 신유년 명나라 천자의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자, 제술관으로 부름을 받고 분정원의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입직하던 중 임목대비가 황폐하던 고궁에 유폐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감회를 담아서 시를 한 수 져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고요하고 쓸쓸한 물상과 경치 속에 돌아가신 분의 영혼만 오르내리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봤더니 사람의 발길이 끊겨져 쓸쓸해진 폐허 속에 갇힌 임목대비와 그것을 오르내리는 선왕, 선조의 영령을 언급함으로써 광해군의 만행을 풍자하는 시이다 라고 본 거예요. 당시 입직했던 두 사람은 간친 이첨의 수하들이었고 그들의 밀고로 친국을 받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 옥에 갇힌 지 3년 만에 겨우 풀려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창 매월에 새 한숨 다시 짓고 은직 나오려 원곡을 슬핏하니 주연이 그쳐져 자귀에 넋이되어 야야 니와의 피눈물 우러내어 오경잔월에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럼에도 작가는 피눈물을 쏟으며 밤마다 울던 접동새의 영혼이 되어 님의 잠을 깨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죽어서라도 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겠다는 결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 1, 적강 모티브죠. 옥경을 여의고 하계에 내려오니 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어요. 그죠? 즉 광안궁에서 임을 모시는 고운 여인들과는 달리 단장하지 못한 얼굴로 옥경의 임과 헤어지고 하계에 내려온 박명한 신세를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천상계의 선녀였다는 점과 적강 모티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요거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진나라 황후가 사마상녀에게 글을 지어주도록 간청하여 총애를 얻었던 고사를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분의 빛을 쏜가를 통해서 엎어놓은 물동이 밑바닥까지는 비추지 못한다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우인의 자도사 좀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번역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원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번역본보다는 한글본보다는 현대어본보다는 이게 중세국어 쪽으로 보는 것이 학생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